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타코라고 놀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관세와 관련된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 8월 1일부터 뭐 국가별로 상호관세 적용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일 예. 거고요. 그 상호관세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했다가 예. 네, 갑작스럽게 또 SNS를 통해서 8월 이후에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며칠 내에 또 15개 내지는 2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추가 서한이 발송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네. 구리 시장에 대한 뭐 조사가 끝났다. 철강, 알루미늄처럼 뭐 50% 관세가 부과될 거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해줬죠. 그 다음에 반도체와 제약 관련 조사가 이달 말까지 완료돼서 곧 관세 부과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60% 무역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일부는 60에서 70%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조만간 또 제약 관세 부과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뭐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기한을 줘서 미국 내로 공장을 뭐 이전하지 않으면 제약 네. 관련 관세가 이래 불응할 경우에는 200%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놨고요. 반도체도 추가 관세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미국 국민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수입되는 그 세계 각국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가격이 인상된다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미국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하고 미국 국민에 대해서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뭐 지금 곧 뭐 관세 발표를 했고요. 관세 협상에 나설 거지만 일본은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그렇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일본과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관세 협상단을 구성해서 나설 것인지 아직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관세 인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방위비 그렇죠. 분담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 돼서 계속 뭐 방위비 분담을 이제 급증해야 예. 될 거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뭐 죽기 살기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또 발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주한미군 뭐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그 정확한 숫자도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를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거다라는 뭐 예.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 뭐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렇죠. 네. 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협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증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유럽연합이나 중국은 미국과의 이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뭐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아직 뭐 회담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EU 같은 경우는 예. 미국과 기본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5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걸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10% 관세 쪽에 예비 관세를 체결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조금 연장이 돼서 시간 예, 여유는 그렇죠. 있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관세 협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또 맞을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아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정말 어쩔 수 없게 고율 관세를 만약에 부과받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 네. 같고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아마 좀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관세 불확실성 계속해서 뭐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의 이 증시 전망치는 상당히 좋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S&P 500이 6,2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일 뭐 나스닥과 함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전망치를 원래 6,500까지 봤었는데 6,900으로 또 높였어요. 그래서 예.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전제로 해서 예. 이제 전망치를 상향을 했고요. 그밖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상향을 했고 또 UBS 같은 경우도 관세 연기 조치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때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충격까지도 완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 이슈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 이 빅테크 쪽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빅테크 쪽에서 보면 뭐 아시는 대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오픈 AI와 엔스로픽에 이어서 애플의 또 AI 모델 최고 책임자 엔지니어를 그렇죠. 또 영입하겠다는데 1억 달러 연봉을 예. 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밖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미란 백악관 무역 고문이 애플 미국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6월 수출 차량이 1,115대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테슬라 주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 얘기는 꺼냈지만 구체적인 예.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 세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되고 나서 4시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4%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존 주가가 하락하는 예.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 관련 소식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개별 종목단으로 넘어가서 사운드하운드,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종목인데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AI 소프트웨어 중에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예. 하나거든요.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는 AI 기반 자율 대화 시스템 부문에서의 강세를 보인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보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해 연간 매출도 뭐 88%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7%나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적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음성 AI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지금 13달러를 넘어섰다가 종가에서는 12달러 84센트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봉상으로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래서 24달러 정도의 신고가 절반 정도에 와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역시 AI 소프트웨어의 기업들의 한계가 실적 전망치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15달러 정도까지가 목표가로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소파이 기업을 들고 오셨는데 암호화폐 사업에 다시 컴백을 했다고요? 네. 그 소파이 테크놀로지 기업을 보시면 원래 이 기업이 대출하고 신용카드 이런 금융 서비스 예.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본다 그러면 하나는 대출이고 하나는 기술 플랫폼, 그다음에 하나는 금융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상 주요 사업 부문 쪽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CEO가 철수하고 나서 암호화폐 사업에 다시 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장중에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이는 최소 $10로 스페이스X와 오픈 AI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사모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예.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DJT.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줬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이제 이 기업은 그야말로 트럼프 일가가 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블루칩 ETF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블루칩 ETF에 보면 비트코인 70%,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15%, 솔라나가 8%, 크로노스 5%, 리플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동사 주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1억 1,400만 주 정도로 소유하고 있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 5월 달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25억 모금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또 구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일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또 예.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지금 재산을 증식하는 거 논란이 있다는 게 될 만하죠. 네, 그래서 참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와 좀 맞물려서 본다면 이런 이슈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직전 고점인 $27와 $30 부근에 대량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DJT와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인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